네, 오늘 뭐 리플이 네. 연일 이제 폭등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앞두고 주춤합니다. 사실 이제 조정기를 좀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가상화폐죠. 알트코인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이 이제 대박입니다. 대박. 7일간 무려 90%나 와. 폭등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와. 예, 사실 뭐 오전에 사실 이제 2.7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기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2.7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새벽에 2.8달러, 3달러까지 근접해서 3달러 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플의 사상 최고치는 2017년도 12월에 기록한 3.84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리플이 이제 왜 폭등하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발행사의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이죠. 발행한 걸 허용할 전망이고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차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보수적인 여러분 이제 뭐 저승사자였죠. 게리 겐슬러가 이제 내년 1월에 사임한다는 소식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게 2년간 유예됐습니다. 이제 과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건 한국이 랠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같은 시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시총 2인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5위인 솔라나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 떨어지는데 리플만 정말 반등이. 더욱 웃긴 건 한국의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와, 겁니다. 그것도 예. 진짜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한국의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사실 업비트가 거래량이 40억 달러. 네. 40억 달러. 예, 하고 있다면 전체 거래에서 한 30%가량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한국 국내에서 역시 리플을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과세가 일단은 연기됐다는 게 가장 큰 것 네. 같습니다.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면 당연히 투심 위축되잖아요. 그게 네네네. 가장 큰 우려였는데. 그리고 이제 금액 자체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작은 예, 맞네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러네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국제적으로 미국 금융당국 리플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거라는 부분도 호재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것도 있고 네네. 다른 종목들이 워낙 떨어지니까 이 상승세가 네네네. 더 부각받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하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모두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체 호재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도 있고 일단 10만 달러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이제 원체 이제 이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개미들이 투자하기에 좀 약간 좀 안정성이 좀 있다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하다 보면은 중간에 위축되는 심리 때문에 좀 불안감 때문에 잠깐 네네. 조정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저도 맞습니다. 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근데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 네네. 언제 한풀 꺾이려나 하는 걱정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부분이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없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정해질 때까지 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규제를 막 만들기도 사실 네네네. 걱정되고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네네. 모습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알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전체의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근데 네. 이 부분이 50%대에서 좀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30% 이상 상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총 3위까지 예,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테더
아니 그 뭐지 리플이 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좀 불안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규제가 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보장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좀 호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지배력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이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저항선 돌파 나왔고요. 네네네. 알트코인 랠리 이끌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네네네. 나오거든요. 리플이랑 같이 주목받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총 3위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30% 급등하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탐욕 지수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들도 같이 저희가 나눠봤고 이 알트코인의 대표인 리플 한 달 만에 막 300% 넘게 뛰었다라는 점 진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리플만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이 카르다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카르다노는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리플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7일간 보시면 거의 90% 정도 일주일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르나요? 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시가도 보시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리플이 엄청나게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리플이 이렇게 강세 이어갔는데 분명히 아까 잠시 짚어주셨던 것처럼 좀 고공행진에 대한 두려움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규제를 2년간 유예한 부분이나 네. 게리 겐슬러가 일단 내년 1월에 사임하는 부분, 그쵸. 그다음에 수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호재가 좋습니다. 네, 일단 호재가 좋고 네. 일단 근데 지금 들어가기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일찍 들어왔어요. 이 상승 추세를 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네네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근데 보통 그런 거 너무 있잖아요. 많이 할 올랐습니다. 걸, 그때 넣을 걸. 다들 이런 말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엊그제만 넣었어도 좀 네. 수익 봤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달러까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좀 일찍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또 분명히 조정 나올 거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좀 네, 무서운 네.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지켜볼야 될 조정기를 좀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거나 좋은 호재인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2달러 선을 넘은 거는 사실은 좀 약간 지금 조정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리플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고 또 다음 좀 더 드리면 네. 미 당국이 승인이 내려줄 경우 이제 출시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달 4일께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4일이면 네. 내일 밤에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미 대선 이후 미국 기업과 관련된 코인들 가격이 두드러지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 일각에서는 이제 요 리플 현물 그 상장 지수 펀드죠 ETF가 발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러면 더 자금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호재가 그냥 끊이질 않고 계속 네네네. 들어오는 리플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리플 관련한 이야기들 정말 전해주실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앞으로의 전망까지 조금 짚어볼까요? 근데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규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미국 쪽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추세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요런 거에 관련해서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관련 규제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이 바뀐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게 혼전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